소피야, 오늘 기회를 잡으려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굴어야지. 이토 부장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손끝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의는 내일 정식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부장은 얼굴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는 한 발짝 다가섰고 소피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가득 찬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 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이건 너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결심하며 세상을 흔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독일의 명문 저널리스트 가문에서 태어나며 자연스럽게 언론과 미디어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은 신문과 잡지가 쌓여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진실을 전하기 위한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신 기자로 분쟁 지역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진실을 보도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기사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조명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같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이 기사는 누가 쓴 거야? 왜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버지는 제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세상에 대한 제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소피아, 네가 하고 싶은 질문을 멈추지 마라. 그 질문이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란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교내 신문부에서 활동하며 첫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룬 기사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글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언론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세계의 복잡한 정치적 문화적 구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일 관계와 그들의 미디어가 갈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 역사적 갈등, 그리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시각 차이는 제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곡된 정보와 선동적 보도들이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심어주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의 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와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너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어. 내 열정과 시각이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제 목표가 단순히 기사 몇 편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가장 진실되게 전달하고 오해와 갈등을 줄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진실의 중요성과 제가 쌓아온 지식을 결합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목격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며 세상을 더 이해하기 쉬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학업을 마친 후 저는 일본 후지 방송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 산업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독특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었고, 저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도쿄의 화려한 야경을 처음 보았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라면 내가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야. 방송국에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최신 기술로 가득한 스튜디오, 분주하게 회의를 준비하는 기자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뉴스 제작 과정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소피아, 오늘 회의 준비는 잘 되었나요? 팀장이 제게 말을 걸며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일본 미디어 업계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인턴으로서 느끼는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회의 중 여성 직원들의 의견은 종종 무시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남성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기획 아이디어가 흘러가는 말을 듣는 듯한 반응을 받았을 때 팀장이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너의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아마 실행하기에는 아직 무리일 겁니다. 그 순간 제 열정은 살짝 꺾였고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의견이 가벼워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회의감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인턴인 지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인턴으로 저와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지민이 말했습니다. 일본 방송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벽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겪는 한계가 크다는 걸 느껴요.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 기자들은 주요 역할에서 자주 배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민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일 방송 문화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는 전통적인 체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만큼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미디어는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지민과 함께 한일 간의 문화 콘텐츠를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감정을 강조하며 공감을 유도하는 데 비해 일본의 프로그램은 형식을 중시하고 무게감 있는 전통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배우면서 저는 두 나라의 미디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차이 속에서 미디어가 여성과 소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네가 왜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면 이런 문제들을 보는 것 자체가 시작일지 몰라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언론의 화려한 면에 매료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본 방송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과 관행의 벽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고 조명하는 것 역시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지 방송사에서의 인턴십이 점점 깊어지면서 저는 일본 미디어 업계의 복잡한 구조와 불평등의 단면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토 부장은 방송국의 중견 간부로 평소에는 친절한 태도로 저를 대하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의 후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피아, 우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의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회의가 왜 이런 곳에서 열리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당시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은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고 방 안에는 회의 자료나 서류 대신 와인과 간단한 음식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은 천천히 다가와 자리로 안내하며 와인잔을 권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요. 여긴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의 태도와 말투는 미묘하게 불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몸짓은 회의라는 구실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 내일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부장은 손을 내밀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 떠나려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했잖아.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쥔 채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부장의 발언과 태도는 명백히 부적절했습니다. 기회가 생기자 저는 침착하게 핑계를 대며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저항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인 인턴 지민에게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소피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해요. 지민은 제게 사건을 폭로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민의 단호한 말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사건의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과 호텔 예약 기록, 부장의 발언과 태도를 기억하며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며 저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폭로하면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의 말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소피아와 지민은 사건의 모든 증거를 정리해 일본의 한 독립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폭로 전날 밤 소피아는 불안과 긴장 속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을 깨닫게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소피아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위험할지라도 이 진실을 숨긴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용기로 세상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 말은 소피아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냅시다. 그렇게 제보된 기사는 일본 미디어 업계에서의 성범죄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후지 방송국의 간부가 회의라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 인턴들을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기사로 공개되며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사에는 소피아가 녹음한 음성 파일과 사건 당일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미디어 성범죄 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사람들은 일본 미디어의 관행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디어 업계의 성차별과 부조리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변화를 이끌어야 해요. 소피아와 같은 용감한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이들이 소피아를 지지하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미디어 업계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범죄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경험을 숨기고 살아왔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폭로는 일본 미디어 업계와 비교되며 한국의 미투 운동 사례를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이 문화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미디어 업계에서 성차별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이 일본 사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성평등한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는 기사 내용은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지 방송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토 부장은 즉각적으로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방송국 내부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낸 일로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동시에 그녀의 용기로 인해 누군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네가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건을 보고 배울 겁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제가 감수한 위험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소피아는 일본 방송국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녀는 KBS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의 방송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KBS의 스튜디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회의를 진행했고 여성들도 주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번 기획은 당신이 맡아보는 게 어떨까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소피아는 KBS에서 성평등한 방송 문화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여기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중시했고 팀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환경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투 운동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이 사회 변화를 이끈 사례와 일본의 현실을 비교하며 두 나라의 미디어 문화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소피아, 일본에서 겪은 경험이 이번 다큐멘터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일본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소피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성평등한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저널리스트로서 더 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미디어와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도쿄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차별과 위협, 그리고 두려움은 그녀를 한동안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방송계의 민낯을 폭로하며 직면했던 어려움은 그녀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런 그녀에게 치유와 재도약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KBS에서의 첫 프로젝트부터
그녀는 성평등한 환경에서 어떻게 진정한 협업이 가능한지 체감했습니다. 하루는 KBS 다큐멘터리 팀에서 그녀의 기획안을 보고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소피아, 이 다큐멘터리 덕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필요한 변화를 촉발할 겁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단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 진실을 밝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이제는 어디로 갈 생각이야?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이 제게 큰 교훈을 줬어요. 이제는 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든 훌륭한 일을 할 거라는 걸 믿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서울의 남산을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쿄에서의 아픔과 혼란, 그리고 서울에서의 성취와 희망이 교차하며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몇 달 후 소피아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 저널리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사회적 이슈와 미디어 문화를 탐구하며 그 속에서 부조리와 차별을 조명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